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19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과는요,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모르면은 그냥 손도 못 대는 도치, 또 연결부사, 유사 형태 부사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850 단기 완성 교재인데, 최종적으로 만점까지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이 교재가 아주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줘야지만 고득점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도치 구문인데요. 도치는 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게 도치죠. 어떨 때 도치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로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부정어구가 문두에 온다. 그럼 일단은 뭐 문두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이 앞이니까. 부정어구는 뭔데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죠. seldom, rarely, barely, scarcely, never, no, no, not only, now, nowhere. 그다음에 nor, hardly, little 이런 단어들이 이제 부정어구라고 합니다. 이런 게 문두에 딱 오잖아요. 그럼 여기 예문을 넣어놨는데 원래 문장 같았으면 have I seen은 이상하죠. I have seen이 맞는 어순인데 이 never 때문에 이렇게 have I seen으로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걸 우리 도치라고 부르고 시험에서는 이 never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have I seen 했을 때 뭐 이런 seen 부분을 물어보거나 혹은 have I seen을 통으로 그냥 답으로 하게끔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리조트를 내 삶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의역이에요. 결코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처음 본 거죠. 저는 여러분들 그 태국에 피피섬이라고 있어요. 피피섬. 근데 그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 배우가 거기서 무슨 영화를 옛날에 찍었는데 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오래된 뭐였더라. 아무튼 그 영화를 그 섬 배경으로 찍었는데 그거로 유명해지고 나서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전에는 이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는데 그 영화로 유명해졌을 때쯤보다 조금 전쯤에 제가 거기를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다 가보면 좀 깜깜하고 뭐 모래도 막 이렇게 좀 꺼무죽죽하고 막 왠지 그냥 새우깡 봉지 이런 게 막 떠다니고 그러는데 거기 갔더니 백사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자, 좋습니다. 제가 이게 대면 강의 이제 현강 수업 같으면 조금 더 여유감 있게 수업을 할 텐데 무료 강의 타이트하게 시간 갖고 여러분 가는 거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더 어려워요. 학생들이 only는 그냥 단지라고만 알고 있는데 아니 왜 이 말이 붙었을 때 도치가 일어납니까? 특이하게도요 only라는 게 문두에 온 다음에 after Miss Lee left 부분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사절뿐만 아니고 뭐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다 잠시 필기를 해보자면 only recently 뭐 이런 식의 부사가 올 수도 있고요. only in the room 그러면 전명구라는 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only가 꼭 부사뿐만 아니고 부사구 혹은 이제 얘처럼 after Miss Lee left 같은 부사절 앞에 와서 강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지 미스 리가 떠나고 나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도치가 일어나는데 이 도치라는 것은 원래 문장에서는 미스터 킴 realized가 원래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의문문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녀가 갔다라고 하면 she went잖아요. 근데 이게 의문문이 될 때는 그녀가 갔니? 라고 할 때는 did가 들어가게 되면 did she 한 다음에 go로 가는 거 알죠? 동사 원형이 나오고 did가 생긴단 말이야.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얘도 원래는 realized 과거였지만 did가 생긴 거예요. Did Mr. Kim realize 한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돌아갔죠.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도치된 형태라고 합니다. 이 문장 구조가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생소한데 이러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고요.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 나왔냐면 소개를 해보자면 only 한 다음에 여기에 부사절이 뭐가 들어갔었어요. 부사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뒤에 어순으로 모집어를 했었을 때 are we able to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거죠. 원래 어순이라고 한다면 are we able to가 아니고 we are able to로 가야 될 것을 도치시킨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정법이라는 것도 도치가 있어요. 일단 가정법이 뭔지 모르면 우리 앞부분에 영상 한번 듣고 오시는 거예요. 가정법 단원 들어가서. 근데 이제 뭐 가정법 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뭐 가정법 세 종류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이런 가정법 표현들은 조동사를 앞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if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을 보면 원래는 if you should have가 원래 문장입니다. 네가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건데 여기서 if가 뿅 하고 사라지게 되면 뒤에 있던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should you have any problem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장을 보면 초보자 학생들 되게 생소해합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should you가 뭐예요? 그러는데 의문문이 아니고 이것은 가정법의 도치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다 요약을 해놨죠. 원래 어순대로라면 if 주어 had pp였는데 if가 떨어져 나와서 head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거는 예문으로 봤고요. were 주어 보호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에서 원래는 if가 있고 그리고 주어에다가 그러니까 I were a bird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내가 새라면. 근데 이거를 도치를 시키게 되면 if가 사라지고 were I a bird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으련만 그럴 때 쓰는 거고요. did 주어 동사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if you lived 네가 여기에 산다면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치가 돼버리면 did you live 라는 말이 탄생하고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네가 산다면 여기에 산다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가정법의 도치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가정법의 도치는 나머지는 잘 안 나오는데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 됩니다. 비즈니스 서신에서 잘 쓰는 말이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보어를 강조할 때 문대 위치시킨다. 보어를 강조하는 것도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요. 원래 문장을 먼저 볼게요. 원래 문장은 미스터 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뭐 사이에 있다. 위원회 멤버들 사이에 있다. 이 말은 의역을 해보자면 위원회 멤버들 중에 포함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인데 위원회 멤버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보내는 거죠. 위원회 멤버들 사이에 누가 있냐면 미스터 킴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고요. 이랬을 때 이 부분에다가 is를 쓸 거니 are를 쓸 거니 물어보면 여기 members가 딱 주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바로 are를 답을 틀리게 됩니다. 이건 주어가 아닌 거예요.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도치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주어는 어디까지나 미스터 킴이기 때문에 is로 가게 된다는 요 사실 가끔씩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조금 심화된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저 among 앞에요. primary 이런 단어가 primary 혹은 cheap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cheap among primary among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책무들 이런 게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쪽에는 이제 뭐가 오냐면 is Mr. Kim's 책무. 그러면 미스터 킴 책무 이것보다는 그냥 여기다가 복사하기라고 해봅시다. 물통 갈기. 물통 가는 게 뭔지 여러분 잘 모르지. 제가 학원 강사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좀 했어요.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처음 신입사원에 이제 신입사원 딱 됐을 때 어떤 부품 꿈을 안고 내가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인재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 들어갔는데 웬걸 거기에 그 회장님 아들이라는 분이 본부장이었어요. 가족 기업이었어. 그러니 대뜸 저를 보자마자 어이 물 떠와 이러는 거야. 나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배울 거 다 배우고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규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어이 물 떠와 그러. 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자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막 확 그냥 열받는 거지. 근데 네 하면서 떠갔어요. 혹시 알아요?
뭔가 나 좋은 일이 있을지. 근데 하여튼 6개월 동안에 그 생수통이라고 이렇게 해서 딱 가는 거 있어요. 옛날에는 정수기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물통 가는 거? 물통 가는 게 책무 주요하다. 뭐에 책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구원스 책무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통 가는 것이 구원스 책무들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그거는 그거 중에 주된 것이다. 그러니까 물통 가는 게 구원의 책무들 중에 주된 것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among 앞에 이런 cheap나 primary 이런 단어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enclosed in this email are the result. 요거는요, 비즈니스 서신에서 진짜 멋있어 보이려고 저런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enclosed를 먼저 써주는 거죠. 원래 어순대로라면 the results of a recent survey are enclosed in this email.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보어적으로 앞으로 딱 그냥 위치시켜 놓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게 왜 멋있을까? 멋이 전혀 안 느껴지죠? 원어민들은 멋있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우리말도 이런 거 있죠.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이 연극 대본 같은 거에 이런 거인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면 너무 이게 멋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사랑해부터 먼저 써주고 나는 너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멋스러움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연극입니다. 영화예요. 사랑해. 나는 자, 느끼하네요. 그렇게 주어도 뭐뭐하다 맞장구표 요거는 조금 실력이 있어야 챙겨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so do I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so do I. so do I 앞에 긍정문이 딱 와요. 그랬을 때 나도 그래라는 표현은 so do I. so 뭐 과거시 나 역시 그랬어 그러면 so did I. 뭐 근데 그도 그래 그러면 so does he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앞에 문장이 만약에 비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 역시 그래 그럴 때는 so am I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의. 근데 앞이 또 부정문이면 neither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면 그러니까 neither를 써요. 부정문 때. 이거 뭔 소리냐? 예문과 제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예문을 안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예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As the manager worked overtime, 매니저가 오버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worked overtime은 초과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했듯이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 so did his assistant. 그러면 주어는 his assistant입니다. 그의 조수도 그러했다라는 말인데, 그러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마감일을 맞추려고 초과 근무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주어가 했던 did보다 뒤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도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 다음 Mr. Kim was not a manager. Mr. Kim 매니저가 아니었었다. 그리고 Miss Lee도 아니다. 이건 앞에 애초부터 이렇게 부정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neither로 받은 거고요. 역시 어순이 뒤집어졌어요. 주어는 Miss Lee입니다. 그래서 Miss Lee도 뭐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was가 아니고요, 위에처럼 이렇게 좀 worked라든가 저런 동사가 있었으면 여기서도 do나 did나 또 3인칭 단수였으면 현재였으면 does 이런 걸로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도치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이상의 도치 구문은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고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치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대신 모르면은 나왔을 때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다. 자, 연결 부사라는 거는 이제 고득점 맞는 친구들, 필요한 친구들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해석으로만 막 가고 논리 관계를 포기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파트 6에서 얘네들은 접속 부사라는 걸로 사용돼요. 접속 부사는 뭐냐면 앞에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있는데 문장이 두 개 문장이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파트 6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파트 6 같았으면 여기 주어 동사 있고 마침표 딱 치게 문장 끝나고요. 여기 however가 딱 온단 말이야. 그러나 주어 동사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파트 6에서 이런 however 부분을 우리는 접속 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파트 5에 보통 나올 때는 문장의 중간에 들어오거나 혹은 마지막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나 뭐 양보, 대조, 추가, 대안 이런 관계를 형성해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instead인데 만약에 저게 문두에 온다면 대신에 뭐 대안으로 하면서 이렇게 어떤 접속 부사가 되는 거지만 저게 이제 문장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특히 많이 오는데요. instead가 답이 되는 문제는 꼭 이 원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원안이 안 되니까 그럼 대체 표현이 딱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대체나 대안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대체는 그게 아니고 이거다. 근데 대안이라는 것은 그게 안 될 경우에 또 뭐 이거다 이래서 좀 비슷비슷한 말이긴 하죠. 약간 다른 말인데. 그래서 Monday, Friday 같은 계열. 이쪽에 사과가 있으면 여기 배가 있고 여기 딸기가 있으면 뭐 무슨 수박이 있듯이 그런 같은 과일의 계열이 온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otherwise는요. 대안하고 반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매출이 올라가는 거에 반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반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하고 대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사과의 반대말이 딸기는 아닌 겁니다. 사과 먹기 싫어서 딸기로 비타민 채울게요. 반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매출 상승의 반대는 하락이죠. 지금 보면은 모던의 반대가 트래디셔널입니다. 전통의 반대가 현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otherwise가 답이 되는 건데 You may find several examples of modern technology. 너는 현대 기술의 몇 개 예들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어. In the otherwise 반대로 전통적인 마을에서 왜 traditionally modern의 반대 개념이니까 otherwise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거 자꾸 까먹죠? 다시 보여줄게요. 그러나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셔도 되지만 교재를 구매했다라는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던 친구들은 교재를 구매하시면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겠죠. 근데 금방 눈치채고 다시 올려줍니다. 교재 별로 안 비싸요. 이거 정말 여러분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거야. 요새 치킨은 한 16,000원, 7,000원, 8,000원 하죠?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강의 다 들어가 있지. 강사가 카톡으로도 답변해 주죠. 이거 뭐 너무나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한번 구매를 아직 결심을 못한 친구들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출판사에서 저한테 압력 준 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인사동 생각해 보세요. 인사동 혹은 인사동 그지? 인사동 말고 어디 전통적인 마을이라고 한다면 무슨 저기 어디 경남 지역에 저기 무슨 그 잘 모르겠는데 무슨 하여튼 훈장님 나오고 뭐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마을에서 오히려 봤더니 막 컴퓨터 가지고 막 배우고 있는 거야. 서당이 있는데 봤더니 서당계가 로봇이야, 로봇. 그러면 반대로 전통적인 마을에서 현대 기술의 예시를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also, to, either, as well, likewise가 이게 다 얼렁뚱땅 대충 비슷한 말 같아서 학생들 이거 나오면 막 정신 못 차려요. 다 추가의 의미가 있어. 자, 근데 일단 차이점. to, either, as well은 주로 문미에 쓴다. 이거 빨간 줄 칠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로 문미에 쓰는 애들이에요. 근데 also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미가 아니고 저거는 이제 뭐 문장의 맨 앞에 쓰거나 중간에 들어오거나 그러죠. 또한이란 말이고. 자, 근데 이제 either는 특히나 이 중에서 부정문하고 어울려요. 예문 보세요. I haven't been to Australia either. 나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에 간 적이 없어. 이랬을 때 either라는 것은 우리가 역시라는 단어가 to가 더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either가 바로 부정문일 때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kewise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의 뜻도 있는데 비슷한 방식을 얘기할 때 씁니다. As we have with the first. 요 문제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엄청 틀렸는데 첫 번째에서도 그랬듯 we likewise 같은 방식으로 대안을 찾았는데 두 번째로 취소된 예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예약이 한번 취소됐었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뭘 했었듯이 두 번째로 취소된 예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어떤 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유사한 방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likewise라고 받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 추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accordingly도 최근에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만 얘는
앞에 절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계획하다, 바꾸다 이런 동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예문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당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했는데 그리고 바꿨다. 메뉴를. 그러면 새로 개발된 방식대로 바꿨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바꿨다라는 식으로 사용돼요. accordingly라는 단어가 문두에 왔을 때는 그래서라는 말이잖아요. 접속 부사일 때는. 근데 이게 문장의 마지막에 오면 그에 따라서 바꾸다, 그에 따라서 계획하다.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익 성적을 받아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 더 이상 토익은 못하겠어. 너무나 오래 공부하기도 했고. 그러면 그냥 그에 따라서 약간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낮추고 뭐 그렇게 조정을 하겠죠. 그런 게 according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again은 다시잖아요. 다시. also as well to인데 이런 것들도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again은 동일한 행동을 다시 하는 겁니다. 동일한 행동. 추가하고는 달라요. 자, 보세요. I will run again. 그러면 뛰는 걸 다시 하겠다. 추가의 느낌이 아니고요. 동일한 행동이에요. 근데 I will also run 그러면 다른 것도 하고 뛰는 것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파트 6에서 이 두 개를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이거 둘 다 비슷한 말 아니야? 하면서 그냥 틀렸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면 although 요거 학생들 많이 틀리는 거야. 이것도 챙겨주세요. although 같은 경우에 접속사인데 nevertheless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although 한번 썼는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다. 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두 번이나 씁니까? 뭐뭐 때문에 주어는 그러므로 동사한다. 왜 때문에 해놓고 또 한 번 더 씁니까?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복적인 느낌인데 왜 씁니까? 근데 써요. 예문 적어놨죠? Although the company had an aggressive marketing campaign,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 이거는 중복이 아니고요. 강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 단어는 좀 양이 많은데 유사 형태 무사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시중의 기본서들에도 많이 나와 있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high라는 것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요. 부사일 때는 그냥 높게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높게 올라가죠. 근데 highly는 매우 크게 정도 부사예요. 그래서 보통 뭐 highly successful 그러면 매우 성공적인. 또 얘가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speak highly of 그러면 뭐뭐를 이제 매우 칭찬하는 거고요. 뭐 speak recommend highly recommend 그러면 recommend highly 그러면 누군가를 막 추천을 막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여러분 헷갈리게 되게 쉬워요. 뭐 almost하고 most하고 차이죠. 또 almost는 nearly랑 같은 말인데 거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almost는 저렇게 숫자나 뭐 every라던가 완성된 저런 단어들을 주로 수식하고요. almost late 그러면 거의 늦을 뻔했는데 결론적으로 늦은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mostly, largely, primarily 저런 거는 대개 주로라는 말인데요. 주로 이제 문장 전체 수식의 느낌으로 사용합니다. The workers were mostly volunteers. 그러면 작업자들은 주로는 자원봉사자들이었다. 뭐 주로는 작업자들은 자원봉사자였다. 그래서 대개 주로 이런 뜻이에요. 거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거의라는 말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모든 애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거의 없는 걸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almost는 most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almost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어. 아니 거의가 대부분인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의는 거의 almost all까지 가야지만 이것이 most랑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가 most다라고 이렇게 거의라는 말이 대부분과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많다 해야 대부분인 겁니다. 됐죠?
just도요 막이라는 뜻이 있고요. justly는 정당하게 어떤 정당성 그런 느낌이고 right, rightly rightly도 정당한 느낌이에요. 그런 right은 바로라는 뜻이 있죠. right 하면서 이렇게 전치사 전면구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요. close는 가까운 가까이가 다 됩니다만 closely는 어떤 물리적으로 가깝게라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긴밀하게 협조하여 밀접하게 이런 정도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work 같은 동사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뭔가를 좀 자세히 본다라는 식으로 look closely at.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적어보자면 뭐 look at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 거죠. look closely at. 이럴 때 답이 되는 게 closely다. 그래서 요거 혼동하기 쉬운 그런 부사들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번 영상은 좀 길어져 가지고요.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이거 빠르게 이거 뭐야, 이거. 도치됐네, 이거. 도치네. 원래 어수는 will provide, we will provide인데 도치됐죠. 그러면 뭐 벌써 부정어나 only 같은 게 앞에 왔기 때문에 도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전환도 문제입니다. 따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해석 적혀 있고요. 자, 문제풀이 기술만 빠르게 얘기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했으니까 마지막에 오는 부사를 물어보는 것 같네. 봤더니 이거는 뉴스 프로그램의 초연이 was rescheduled 다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언제 될 거냐? 세러데이에 될 거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바뀐 거죠. 여기는 숨겨 있습니다만 원래 일정이라는 말과 토요일이란 말이 대안이 되는 관계인 거죠. 원한 대안, 원한 대체. 그래서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게 아까 instead가 있었습니다. instead 들어오게 되면 대신에 이때로 잡힌 거고요. alike 같은 경우에는 뭐 명사 and 명사 alike 이렇게 연결해 줄 때 명사 원, 명사 투 alike 그러면 명사 원과 명사 투 둘 다 이럴 때 쓰는 거죠. 명사 원 and 명사 투 alike. 얘네 둘 다 똑같이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럴 때 쓰는 거고요. already는 보통 완료 시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완료 시제 혹은 뭐 현재 시제라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he is already a good teacher다. 이미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 그렇게 현재랑도 쓸 수 있고 현재 완료도 좋아하고요. otherwise는 반대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 원래 날짜에 반대가 뭐 다 토요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반대라는 것은 상승하면 하락되는 게 반대니까. 됐죠? 그래서 이미 다 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토익에서는 상당히 고난도 쪽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거 배우고 있는 거니까 다음 영상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 급 마무리.